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톡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밤사이에 들어온 뉴스부터 체크해봐야겠어요. 네,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기각.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군요. 네, 박 전 특검도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박 전 특검의 측근이 있거든요. 양재식 변호사라고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네. 모두 구속을 피했습니다. 예. 법원이 기각을 했고 시간은 오늘 오전 0시 37분이었어요. 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곽상도 전 의원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들이 세전으로 50억 퇴직금 받았잖아요. 네. 이 당시에 대장동 일당의 특혜를 봐주고 50억 원을 받았거나 혹은 받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혐의들이 적용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청탁을 일부 해결해주고 50억 원 받기로 약속을 받았고 이 중에 8억 원은 이미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왜 기각을 했죠? 판단을 요약하자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받기로 약속을 한 건지 이런 게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피의자를 구속하게 되면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방어권 제한. 네, 그리고 양재식 변호사도 같은 혐의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역시 같이 기각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곽상도 전 의원 50억 클럽의 첫 번째 주자 곽상도 전 의원은 1심 무죄 나왔고, 맞습니다. 두 번째 주자 박영수 전 특검은 구속해서 수사해 보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실패했고, 다른 사람들 4명은요? 아직 이제 진행 중인데 거기부터도 당장 이제 난항이 걸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박 전 특검부터 기각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예. 이제 어려워질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검찰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영장을 재청구한다라고 하거든요. 예. 거기서 또 한 번 다시 갈림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 네. 기각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어제 이제 두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박영수 전 특검하고 그 측근이었던 양재식 변호사 따로따로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도 달랐어요. 근데 딱 공통된 어휘가 딱 있었습니다. 그 어휘가 뭐냐면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라는 단어가 양쪽에서 다 나왔고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것도 공통적으로 딱 나왔어요. 판사는 달랐지만 네. 그 부분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 제한 이것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구속영장에 대해서 발부를 하거나 뭐 기각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 하나가 뭐 도주 우려, 예. 증거 인멸 뭐 이것도 이제 좀 살짝 언급되긴 했지만은 여기에서는 지금 핵심적인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이 수사한 게 이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툼의 여지가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검찰은 자신만만하게 5억 원, 3억 원에서 8억 원 박 전 특검이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예. 이거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수수를 했는지조차도 조금 이제 이게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검찰 수사가 많이 부족했다. 이거를 그러니까 조속영장을 발부를 하게 할 만큼의 이게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이제 이런 비판 좀 이런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그렇게 같아요.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꼬리를 무는 의문은 검찰이 뭐 봐주기 수사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 진짜 열심히 수사했는데 증거들이 더 이상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난항에 부딪힌 거야? 어느 쪽이야? 이제 이렇게 또 얘기가 나가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판단하기엔 좀 이르지만은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욕적으로 한 거거든요. 이제 곽상도 50억 클럽에서 무죄 나오고 막 이러면서 비판 여론 폭발시니까 이제 특검까지 발의가 되니까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한 건데 지금은 안 된 거고. 이게 이제 또 이제 곽상도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혐의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도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은행 이탈로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것 같으니까 하나은행의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50억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검찰의 논리가 지금. 근데 지금 곽상도 부자도 지금 소환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꼭 그냥 구속의 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럼 제대로 이게 될 것이냐, 혐의가 입증될 것이냐, 이제 굉장히 이 수사 자체가 50억 클럽 자체가 상당히 지금 가시밭길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가능성을 붙이자면 애초에 50억 클럽이라는 것 자체가 뭐 없었던 건 아니야, 실체가 있는 거야? 이제 이것까지 그쪽에선 주장을 하겠네요. 그렇죠. 50억 클럽으로 지명된 6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 가지. 예, 뭐 김수남, 권순일까지 그럼 나아갈 수는 있는 거냐? 여기에서도 가장 좀 유력해 보이는 사람들에서도 지금 수사가 좀 이렇게 막히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진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요. 어제 이제 기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낳고 있는 상황에서 50억 특검법은 여러분 이미
패스트 트랙에 올라탔어요. 그렇죠? 12월까지 일종의 숙려 기간 거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특검법을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 갑니다. 극우 유튜버 임명 논란. 어제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개각이 있었는데 뒷말이 좀 나오고 있네요. 네, 2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채한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유튜버 발언,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좀 비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발언을 좀 전해드릴게요. 일단 이 김영호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럼이 좀 많습니다. 칼럼하고 유튜브가 많은데 이제 칼럼 내용 몇 개 전해드리면은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일체제가 됐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도가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좀 쓴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섣부른 종전선언은 6.25 전쟁 초대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건 유튜브 나와서 한 얘기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체제 전복 세력에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결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영상이 혹시 있나요? 김영호 후보자가 직접 발언한? 네, 좀 듣고 오죠. 북한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정권에서 쫓겨나는 그 길밖에 없다고. 다 죽어가는 그 북한을 살려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아주 잘못된 그러한 선언이었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 아주 잘못된 선언이다. 왜냐하면 다 죽어가는 북한을 살려줬기 때문이다. 뭐 이런 발언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란 직책에 어울리는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좀 다른 측면에서도 2018년에 그 강제동원 배상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판결 내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반일 종족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문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소위 말하는 극우 쪽에 가깝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인재개발원자. 여기가 이제 5급 이상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차관급 자리입니다. 차관급 자리. 김채환 내정자요. 여기는 이제 채널을 직접 운영을 열심히 하는 그런 유튜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김채환의 시사이다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채널을요. 구독자가 54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네, 큰 큰 채널이에요. 유튜버라고 할 수 네. 있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좀 특이한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목 영상 제목도 군 마루타 생체 실험 사건 이런 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가 극성이던 시절에 군인들 마스크 벗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이게 군인들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이 운동권 세력들의 설득 이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썸네일을 보니까 노무현 죽음 밝혀진 진범. 그러면은 벼랑 끝 떠밀린 대통령. 진범이 그러면은 뭐 운동권들이 운동권이다? 설득을 해서 다 같이 압박을 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몇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좀 특이한 얘기들인데요.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을 원하는 그런 촛불 시위가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때 중국인 유학생들 한 7만 명이 동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또 영향이 있었다. 또 잠깐 이렇게 뭐 했고요. 이것도 영상이 준비됐다니까 볼까요?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보니 K방역의 홍보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말에 촛불 시위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은 당시 대한민국에 유학 온 7만여 대학생들 전체를 동원할 수가 있었고 예, 이렇게 광화문 그 촛불 시위에 중국인들이 동원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네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적당한 것이냐 인사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또 있습니까? 인사에 대한 이야기? 네. 근데 일단 요 그 두 이제 한 명의 장관하고 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어제 좀 여권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통일 외교안보 라인 전체적으로 좀 정부 쪽이 좀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요. 그러면서 비유로 드는 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윤병세 외교부 장관 예. 얘기를 하면서 그때 별명이 오병세였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해요. 그 이제 네. 5년 동안 내내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정통 외교안보 라인을 그대로 좀 유지해주는, 그러니까 존중해주는 그런 이 정책이 있었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좀 와해가 되니까 이번에 통일부 같은 경우에도 장관 차관 다 이제 외부 인사로 뒀잖아요. 근데 보통은 장관이 외부 인사가 오면 차관은 원래 그렇죠. 쭉 그 일을 해오던 공무원, 또 차관이 외부 인사 오면 뭐 장관이 쭉 그쪽 지켜오던 분,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췄는데 이번에는 다 바뀌었어. 다 외부 인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대통령의 기조를 강조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에서 두 번째 개각에서 두 번째 볼만한 게 13명의 차관 중에 차관급 중에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잖아요. 이제 요거 가지고도 좀 얘기들이 많은데 네.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요게 지금 여권의 불만이잖아요. 용산의 불만이죠. 예. 요거 직접 급파해가지고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좀 궁금했던 거는 그럼 네. 실무적으로 차관이 보통 장관보다 좀 힘이 좋냐, 밀접하니까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어서 결국 공무원들 움직이는 건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이 힘이 좋은데 다만 앞으로 대통령의 뜻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차관이. 차관 그립이 강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은 하고요.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좀 주목을 하는 거는 좀 이색적인 얘기였는데 네. 여당 정치인들은 이 차관들이 총선 출마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 지금 개각으로 지금 들어가는 차관들이 뭐 그쵸. 총선을 나간다고요? 시기적으로 너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짧은데 네. 이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한번 키워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이걸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후 경쟁자라고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 박성훈 해수부 차관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총선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 예. 근데 이 코스를 탔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은 거의 총선에서는 좀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재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좀 평가가 될 거라고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필 하나 쌓아주기 위해서, 대통령의 측근 프로필 하나 쌓아주기 위해서 자리들을 거쳐가는 건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는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이라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이야기까지 여권에선 돌고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보면 사실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교체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류가 궁금해가지고 잠깐 연기가 된 거냐. 왜냐하면 다른 장관들도 총선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다시 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정부 쪽 인사가 하는 얘기가 6개월 이상은 갈 것 같다, 살아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산업부 장관은 좀 남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류도 같이 있습니다. 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어디에 주목하시는지 조금 짧게 듣고 오늘 뭐 인터뷰에서 더 이 문제는 나눠볼게요. 네, 뭐 차관 정치 같은 경우는 지금 차관들이 비서실에서 간 데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이런 데거든요. 예. 국토부는 지금 뭐 전세 사기, 역전세나 뭐 건폭 뭐 이런 거 이슈가 굉장히 핫하고 해수부는 알다시피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환경부도 이를테면은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등등등등.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는 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있는 건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다 그 간 사람들이 다 총선 출마 언급되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국가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프로 보수 유튜버예요. 그냥 그 썸네일만 보면 딱 알거든요. 일단 노인들을 위해서 글씨가 큽니다. 일단 그리고 노란색과 빨간색을 많이 써요. 프로냐 아니냐 차이. 저는 보면 딱 알아요. 저건 완전 프로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니 극우 유튜버 좀 보지 말라고 했더니 아예 극우 유튜버를 안 쳤네. 고위공직에 그런 뭐 논평이 지금 나오죠.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의 성격이 완전히 바뀔 거다 이제는. 그래서 뭐 이제 통일부가 아니라 북한 인권부 사실상 아니면은 북한 흡수부로 이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름이 아니라 사실상 성격이 이제 그러니까 통일부가 형해화됐다. 예, 그런 비판까지 그런 나오는 비판들이, 상황이다. 예. 자, 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것도 박주민 의원하고 좀 짚어볼 수 있겠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